마스터링의 개념은 엄청 단순해요. 그냥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거죠. 작품의 마지막 문을 닫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마스터링에 대한 거예요. 마스터링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으로는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스터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음악 쪽에서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고유한 분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작품이 나오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음악에서 마스터링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마스터링을 할 수가 있죠. 마스터링의 개념은 엄청 단순해요. 그냥 그 작품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거죠. 마지막 폼으로 만들어주는 게 마스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마스터링 한다 그러면은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마지막에는 극장에서 걸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극장 마스터링을 해요. 그래서 영화는 극장에서 볼 때 영상과 밝기나 색감이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음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극장에 맞춰져서 나와요. 그래서 극장 마스터링이라고 해요. 그럼 드라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드라마는 TV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TV 마스터링이에요. 그래서 TV에서 보기 최적화되어 있고 극장처럼 크게 소리를 틀거나 음악을 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덜 써도 되겠죠. 그리고 화질에 관한 것도 극장의 화소가 TV의 화소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극장은 색의 깊이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TV에서는 화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죠. 그 외에도 신경 쓸 건 많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링의 개념은 그 마지막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스터링을 끝내면 이제 발표잖아요. 네. 그래서 발표했을 때 적당히 다른 발표물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림도 작가들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전문 작가들이 또 마스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때깔이 달라진다고 하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원 작가의 색채가 많이 훼손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보여주는 매체를 위해서라면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온전히 자기의 작품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마스터링까지 작가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창조적 영감이랑은 약간 관련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죠.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만들 때 예전에는 테이프로 들었죠.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마스터링을 했죠. 카세트 테이프에서 가장 최적화된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마지막 폼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CD 마스터링을 했죠. CD로 구워서 소비자에게 전해졌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CD 마스터링을 했고,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라서 파일로 가죠. 그냥
그래서 MP3 마스터링이 된 거예요. MP3 아니면은 더 크게 보면 웨이브가 있겠죠. 마지막 작업을 전문가들이 만져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은 마스터링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원 작가의 손을 떠났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최종 마스터링 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은 좀 비슷해져요. 부끄럽진 않지만 비슷해지는, 음압도 비슷해지고 소리가 비어있는 곳이 차는 것도 비슷해지고 이런 식으로 음악의 때깔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미 발표된 음악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끄럽진 않겠죠. 하지만 작품성에서는 많이 희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스터링을 해서 발표하는 거, 마스터링이라는 건 어쨌든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림도 액자에 껴서 걸었을 때 마지막 모습이 되겠죠. 액자 자체도 마스터링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속적이던 아니던 간에. 그리고 마스터링 후에는 고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스터링은 그 작품의 최종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소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세상에 발표된 순간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기본적으로 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어느 정도 허점이 있는지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지 알게 되고 생각이 깊은지 짧은지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품이란 거는 자신을 다 소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터링 된 작품은 그게 드러나죠.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드러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순수하게 만든 작품들, 뭐 초등생이 만든 작품이라던가 이런 느낌의 작품들은 어설퍼도 순수함이 무조건 묻어있죠. 그런데 순수하지 않게 만든 작품들은 그 순수하지 않은 느낌들이 다 묻어나요. 그 정신세계가 다 묻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링을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작품의 마지막 문을 닫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은 마스터링 안 하죠. 소설은 보통 작가들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비소설의 경우는 다르죠. 다른 전문 작가가 마스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스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작품성을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술성과는 좀 동떨어지게 돼요. 그 얘기는 상업성이 강한 뭔가를 할 때 마스터링을 전문 작가에게 맡긴다,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순수하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터링을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아니면은 마스터링을
스스로 열심히 하던가. 어쨌든 작품의 끝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작가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작품이 나오게 돼요. 전문가 손 한번 지나면 때깔이 딱 고와져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업적인 생각을 할 때 접근하는 게 맞고. 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필름으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시회에 걸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사진을 만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안 맡기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판매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중의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게 때깔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취미나 개인으로서 삶의 일환으로서 작품을 전시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손에서 끝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판매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걸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은 작품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다음엔 시작에 대해서 얘기할 날도 오겠죠. 자, 마스터링 편 마치겠습니다.